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코딩 자격증 1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 자격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안내에 대한 거, 그리고 시험에 대한 접수, 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질문하는 내용, 그 다음에 스크래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ybmit.com 사이트에 들어와서 COS를 클릭을 해주면 시험에 대한 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 코딩 스페셜리스트라는 시험은 스크래치에 대한 자격증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고요.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두 컴퓨터상에서 진행되는 CBT 방식의 평가 방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자격증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급, 2급, 1급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상급은 40분 동안에 13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2급과 1급은 50분 동안에 13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1급은 1000점 만점 중에서 700점 이상이고요. 2급은 600점 이상, 상급도 60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되고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없어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득 점수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어디서 틀렸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취약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접수비가 궁금하죠. 네, 1급은 23,000원, 2급은 2만원, 상급은 18,000원이 되고요. 여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용도 나와 있군요. 그러면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올까? 먼저 상급은요. 화면 구성과 도구 활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현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도구를 잘 활용하는지, 또 변수, 스프라이트를 잘 활용하는지, 반복문과 조건문, 연산자 활용, 난수 발생, 멀티미디어 활용, 스프라이트를 제어하는지, 애니메이션 효과, 좌표에 대한 이해, 소스 코드를 검토하고 디버깅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2급입니다. 2급은 프로그램 구현에 있어서 개발 도구에 대한 이해, 자, 리스트가 나오고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상급에서는 어때요? 변수까지 나오고 2급에서는 변수와 리스트와 함수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3급과 동일한 내용이 되지요.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모듈이 나오군요. 소스 코드 검토, 디버깅, 성능 개선, 그리고 순서도가 나오군요. 자, 1급입니다. 1급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요? 나오는 것은 비슷하죠. 네,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있고요. 700점 이상 합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궁금한 사항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FAQ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도 지금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밑에서부터 살펴볼까요? 시험 방식, 문항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나왔었죠? 1급, 2급, 상급이 있고요. 문항수는 각각 모두 1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응시한 또 하나 있군요. 시험 일정은 여러분이 매년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참조해 주면 되고요. 자, 응시한 후에 합격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자, 이거는 100% 컴퓨터 상에서 실시되는 CBT 방식이기 때문에 시험 종료가 되면 바로 컴퓨터 화면에 시험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요. 시험이 이제 끝난 이후에 나의 성적, 나의 자격증 취득 유무를 알고 싶다. 그러면 회원가입 되어 있으니까 마이 페이지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할 등록한 사진을 변경하고 싶어요. 네, 사진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이 마이 페이지에 가서 네, 성적 및 자격증 신청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등록하거나 등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후에 자격증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뿌듯하게 노력을 했으니까 빨리 받고 싶겠죠. 합격한 후에 자동으로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지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 가가지고 자격증 신청을 하면 되고요. 자격증 발급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2, 3주 정도 소요가 된다는군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일자 변경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는요. 원칙상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랬고 시험 이틀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경우 취소한 다음에 재접수해 주세요. 그랬군요.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있을까?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합격했던 급수보다 상위 급수에 응시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YBM에서 이 COS 시험 자격증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거 소개 봤죠? 샘플 문제가 있어요. 샘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소스 파일과 정답 파일, 또 문제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자 가이드 한번 볼까요? 네. 시험 진행 안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접수를 하면 15분 전에 여러분이 고사장에 도착을 해야지 되고요. 응시자 명단을 하고 신분증 가져가야 되겠죠? 좌석 배치하고 주의사항 전달하고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신분증을 받듯이 지참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인정되는 신분증입니다. 대학생이나 일반인은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복지카드가 해당이 되고요. 초등학생인 경우는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중고등학생들은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이 해당이 됩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자, 군인, 외국인에 관련된 신분증, 인정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접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접수라고 보이죠? 네, 접수를 눌러주면은요. 인터넷 접수하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아이디 비번을 쳐서 접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수험표 출력할 수가 있고 단체 시험에 대한 문의, 네,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뉴상으로는요.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재밌게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스크래치는 명령어 하나하나를 블럭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이어서 붙이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 체계적인 추론, 협동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MIT 미디어 랩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고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에 접속을 하면 해당되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회원 가입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는데요. 꼭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해서 보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스크래치 가입을 눌러주면 돼요. 자, 스크래치 가입을 누른 학생은요. 사용자에 대한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과 성별, 국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를 2번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시작하기를 눌러볼 수가 있지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스크래치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블럭 쌓듯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 환경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 보면 오프라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편집기를 눌러서 다운로드와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린 툴바다라고 합니다. 스프라이트에 대한 복사, 삭제, 확대, 축소를 진행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실행과 정지 버튼입니다. 여기 있는 녹색 깃발을 눌러주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면 종료 버튼입니다. 실행을 정지하는 버튼이 되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메뉴 탭이 있습니다. 스크립트와 모양과 소리에 대한 탭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블럭이 나오게 하는 거, 또 모양을 변경하는 거, 소리에 대한 수정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무대가 되는 거죠.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스프라이트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직접 그리기를 할 수가 있고 저장되어 있는 스프라이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배경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배경이 흰색이지만 다양한 배경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배경을 선택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프라이트에 대한 목록이 됩니다. 지금은 얘가 스프라이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추가하고자 할 때 여기에 계속해서 나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스프라이트에 대한 목록을 모두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스크립트 블럭이 진행되는 곳이죠. 그래서 동작 팔레트, 형태 팔레트 해가지고 각 블럭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한 블럭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블럭을 조합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사용하고자 하는 블럭을 여기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오면서 조립을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면 메뉴가 한국어로 보여지고요. 저장을 하려면 파일을 눌러서 저장하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치 화면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